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생산이급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벌써 5회차 풀이 문제예요. 그죠? 진짜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시간 소요하는 문제도 많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산하는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바로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또 오답이 났었는지 다시 되짚어 주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있을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우리 이론만 중요한 게 아니죠. 실무도 매우 중요한데 실무에 보기가 사라지고 어때요? 다 보기가 그 지문 안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상을 참고하여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ERP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E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아주 정형화된 그런 지문이죠.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적인, 그렇죠. 통합된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죠. 모든 사용자들은 권한이 없어도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용자들이 권한이 없는데도 쉽게 정보에 막 접근하면 기업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막 유출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실기에서도 무엇이 있어요?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생산에서는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까지 공부를 하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클릭 하다 보면 권한 설정 메뉴들을 보게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무조건 암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토대로 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ERP 기본 시스템의 공급망 관리, 고객 지원 등 확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면 ERP 도입, 기업의 사원들을 위한 ERP 교육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전사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최대한 ERP 커스터마이징이 그래요? 필요합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ERP의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해 주셔야겠죠. 그래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커스터마이징 자체가 뭐예요? 맞춤 제작이라는 뜻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현재 하던 일대로 그대로 이어져서 갈 일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비용도 절감하고 싶고 시간도 단축하고 싶고 그래서 ERP 패키지 도입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해줘야 한다라는 게 말표현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반되어야 합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문제 3번. ERP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세계적인 표준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기준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이 상향 편준화될 수 있도록 한다. 맞는 얘기예요. 이 특징이니까. ERP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정한 이렇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집중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특정한 곳에 특정한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업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 개발되어지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들에게 굉장히 막 어떨까요? 막 이렇게 기대게 되겠죠.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 정확한 회계 데이터 관리로 인하여 분식회계, 분식결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죠. 또 투명 경영하고도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죠. 파라미터 설정에 의하여 기업의 고유한 업무 환경을 반영하게 하여 단기간에 ERP 도입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죠.
자, ERP 아웃소싱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요즘 빈출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웃소싱에 대한 이야기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자체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기술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좋은 점이죠.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으로 꼽힙니다. 장점이죠. 자,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웃소싱, 그렇죠? 맡겼기 때문에 그런 인적 자원을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말표현은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기댈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뭐랄까 이렇게 주도권이 살짝 넘어가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되게 좀 뭐랄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긴 힘들죠. 아무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내가 개발한 게 아니니까 이거 어떤 이 매뉴얼 이거 활성화시킬 때 어떻게 하죠? 물어볼 수 있어요.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의존도가 있다. 기댈 수 있다. 이런 말표현 할 수 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건 조금 과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 일단은 살짝만 얘기할게요.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점수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배점 똑같아요. 5점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모낭이니까 어때요? 그쵸? 네모낭이니까 20점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그죠? 배점이 크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포기하면 안 되고요. 시험 일주일 전에 몰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모든 기출문제부터 쭉 다운받았으면 1번부터 4번까지 쭉쭉 긁어오세요. 긁어오신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모아서. 어머, 아까 봤던 그 문제 여기도 또 나와 있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이 도출이 팍팍팍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조금 하는 시간을 투하해 주세요. 자, 5번입니다. 단일의 포인트. 단일, 하나의 투입 요소로 측정되는 생산성 척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요. 단 하나의, 단일의 이런 말표현 아주 올바른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한 부분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부분 생산성 설명하면서 단일의 투입 요소로 그래서 앞에 한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죠? 그 다음에 다요소는요. 하나 이상의 이런 말표. 그래서 마늘 따자 썼다. 다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총요소는 모든이라는 말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여러분 채찍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채찍 효과의 관리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채찍 효과를 줄이기 위한 관리 방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뭐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 맞는 얘기죠. 리드 타임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그냥 감소되나요?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서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리드 타임도 감소가 될 거고 변동의 폭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증가시킨다. 올바르지 않죠. 변동의 폭이 크면 클수록 채찍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의 폭을 감소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가격 전략 제대로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야 한꺼번에 몰아서 사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야 가격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공급망의 목표와 인센티브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가격 수립도 잘해주고 목표라든지 인센티브 조정 잘해주면 변동의 폭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따박따박 1번부터 4번까지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문맥상에 뭐 1번부터 읽으면 그냥 외운 거에 OX를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지만 끝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 보세요.
이렇게 읽어가면 우리가 스토리화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중간중간 떠오르면서 저 변동의 폭을 증가시키면 어떡해? 안 그래도 이렇게 변동의 폭이 커서 이렇게 채찍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7번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 집단에게 실적이나 예측 데이터에 대한 설문을 여러 차례 실시해서 이견이 일치되는 결과로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수요 예측 기법 중에 하나죠. 회귀 분석이겠어요? 확산 모양일까요? 지수평활법? 아니겠죠. 델파이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전문가 집단에게 모이게 하진 않습니다. 전문가 집단에게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쵸? 그에 대한 정보들, 설문을 여러 번 실시해서 여러 번이라는 게 뭐죠? 여러 전문가들에게, 그죠?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죠. 그럼 그걸 본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저에게 의견을 주게 되죠. 또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또 한 축 한 축 함축해서 배포하고,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바로 델파이 법이다. 델파이 기법, 델파이법, 이렇게 델파이 분석법, 이렇게 때때로 여러분 델파이법으로 나왔다가 델파이 기법이라고 나왔다가 델파이 분석법이라고 나왔다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여러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요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요인과 그 관계, 상관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유의미한 관계가 얻어져야지만 우리가 회귀 분석으로 도출된 그 값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회귀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확산 모형하면 혁신의 효과와 모방의 효과라는 말표현들이 항상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수평활법 하면요. 전실, 전예. 여러분 기억해 줘야죠. 전실평, 전예, 일마평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왜 이런 말표현으로 지수평활법을 설명하는 거죠? 지수평활법은요. 이렇게 개념적인 얘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올 수 있죠.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계산하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전실, 전예라도 외우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왜냐? 평활상수값 다 줄 것이다. 그쵸? 네, 그래서 전기의 혹은 전월의 실제값 곱하기 평활상수 더하기 여러분 전기 예측치 곱하기 1 평활상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산식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번에 지수평활법 계산하는 문제 안 나왔다고 해서 쭉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음 회차 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다음 회차에 나올 수도 있어요. 빈도수가 꽤나 높았던 친구니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산식은 무조건 기억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assemble to order에 대해서 나왔어요. ATO 이렇게 해놓고 못 알아들을까봐 assemble to order까지 플레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제조 전략의 특징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assemble to order입니다. 반제품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래요. 여러분, 반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공하는 것이죠? 네. 만들어서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생산을 한다.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줘야 되겠죠. 자, 자동차와 같이 옵션, 그렇죠. 옵션의 종류가 많은 친구들에게 적합하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듈러 BOM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assemble to order 맞는 이야기. 저가인 제품들. 여러분, 저가라는 말표. 제가 왜 샌드위치 얘기하고 막 이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고가 제품들에게 주로 ATO가 많이 적용이 되는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고객 주문에 따라서 조립하고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전략이다. 맞아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옵션의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또 손길이 많이 가요. 반만 제품인 거예요. 반 제품이니까. 그러니까 저가일 수는 없단 말이죠. 네, 인력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가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샌드위치도 되게 비싸던데요. 촉촉촉촉 만들어져 있는 거 반제품으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더라. 이렇게 또 추가적이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농락당하진 않았을까라는 괜한 노파심의 한마디를 더 덧붙여보는 거죠. 그리고 너무 틀린 말이 없어요. 1번, 2번, 4번 다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assemble to order 나오면 제가 또 항상 얘기하는 거. make to stock, assemble to order, make to order. 그죠? 그 다음에 engineer to ord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죠? 순서. 그죠? 항상 언급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빠르냐, 리드 타임이 가장 짧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언급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make to stock이, make to stock. 이 MTS가 어떻습니까? 가장 리드 타임이 짧아요. 그리고요, 반제품으로 가지고 있던 assemble to order가 어떻습니까? make to stock보다는 조금 더 리드 타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릴까요? 네, 방향 크기로 할까요? 리드 타임이 더 오래 걸린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요. make to order. 그쵸? 오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에 engineer to order. 여러분 뭐부터예요? 설계부터 시작하는 이 친구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뭐 이런 거 고르는 문제들도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참고해서 기억해 두셔라. 더 많이 출제가 되는 빈도수들이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자, 9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총괄 생산 계획의 전략이 여러분 4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고용 수준 변동? 네, 있죠. 두 번째, 생산율 조정 있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재고. 그렇죠. 재고 수준을 조정한다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 하청.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 4가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틀리게 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언급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주실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뭐죠? 고용 수준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라. 네. 생산 설비 및 조업 시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여러분 뭐였어요? 우리 생산율 조정이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고용 수준의 고용 수준은 고정한대요. 그 재고 수준을 조정한다. 여러분 재고 수준 조정 있었죠. 일정한 생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청을 주는 방법이 있다. 하청이죠. 하청. 수요 변동에 직접적인 연관시켜서 고용이나 해고를 하는 방법.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용이나 해고. 여기가 포인트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고용 수준 변동이죠.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자, 볼게요. 1번부터 2번, 2번에서 4번, 4번에서 6번, 6번에서 8번 가는 거 풀어볼게요. 1번에서 2번, 2번에서 4번, 4번에서 6번, 6번에서 8번 가는 방법. 자, 5일, 2일 더하니까 7일, 7일에서 7일 더하니까 14일, 14일에서 6일 더하니까 20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20일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자, 2일에서 2 갔다가 2에서 4, 4에서 7,
7에서 8 이렇게 간대요. 자, 그러면 7에서 6일 더하니까 13일, 13일에서 6일 더하니까 19일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19일. 자, 그 다음엔요. 자, 1번에서 3번 갔다가 1번에서 어디 3번 갔다가 3일이죠. 3번에서 5번 간대요. 더해주면 총 9일. 자, 5번에서 7일 가줄 때, 7번 가줄 때 2일이 되니까 11일이 될 것이고요. 7번에서 8번 갈 때 6일을 더하면 17일. 자, 그럼 마지막 거 구해봐야 되겠죠? 네, 1번에서 3번 갑니다. 1번에서 3번 갈 때 3일, 3번에서 4번 갈 때 3일에서 4번 갈 때 6일 걸렸으니까 9일이 될 것이고요. 9일에서 자, 4번에서 6번으로 건너갑니다. 네, 7일을 더해주니까 16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8번 가니까 더해주세요. 22일이 걸리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주 공정은 가장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합산해 줬더니 가장 오래 걸립니다. 몇 번이?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렇구나. 주 공정 찾아주기.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뭐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사지성다형에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11번 가도 되겠죠? 네, 문제 11번 넘어가 봅니다. 공정관리의 대내적인 목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대내적인 목표입니다. 대내적인 목표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잘 볼게요. 첫 번째, 제공품이 감소하고 생산 속도가 향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맞는 얘기죠. 아무래도 제공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제공품을 감소시키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대내적인 목표죠. 작업자의 대기나 설비 유휴에 대한 손실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그렇죠. 이렇게 놀고 있는 시간을 좀 줄여줘야 어때요? 가동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대외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없죠. 대내적인 목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재 투입에서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한다. 그래요. 이렇게 출하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 또한 마찬가지로 그죠? 뭐예요? 우리 대내적인 목표지 대외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생산량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의 과정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생산량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을 합리화시켜 주는 것은 대외적인 목표죠. 그죠? 그렇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답 4번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처리하고 12번으로 넘어가 보면 대기는 제품이나 부품이 다른 가공 및 조립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장은 어때요? 계획적인 보관. 네, 이런 말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허가 없이는 이동되는 것이 금지되곤 합니다. 이런 말편 드렸죠. 대기나 이런 저장 같은 것들은 어디에 공정을 설명하는 것인가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대기나 저장부터 이름에서부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정체 공정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죠. 오늘 성능이 너무 좋은데요. 그죠? 그래서 정체 공정 1번 딜레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가공이라고 할 때는 뭔가 변질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했다라는 말표현이 항상 붙어 있죠. 꼭 기억해 두실 거고요. 운반 공정이라고 하는 거, 운반이라는 건 이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작업 장소에서 다른 작업 장소, 타 작업 장소로 이동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갈 거고 옆에 여러분 어때요? 내가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 어때요? 가까운 작업대로 이동을 시키는 거, 가까운 작업대로 가져오는 것을 이동. 그러니까 운반이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작업하기 위해서
내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작업대에 옆에 이동을 시킨 것은 운반 공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공 공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게 또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내용들 기억해 두실 거고, 또 검사 공정 써 있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양적인 검사와 질적인 검사가 있죠. 수량적인 검사와 품질적인 검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공정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각각의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주셔야 되겠죠. 13번. 공수단위. 나올 법하죠? 나올 거고요. 이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일이면요, 노동 시간이 아니라 노동의 일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여러분? 네. 인원수 곱하기 여러분 어때요? 노동 일수란요. 여기가 시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노동 시간. 그래야 인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분 어때요? 인분 어때요? 요거 인분이라고 하는 거. 인원수 곱하기 그죠? 노동 시간. 어머나. 이건 인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올바르지 않죠? 인분은요. 노동수래요. 인원수 곱하기 노동시간을, 시간이 1시간이니까 분으로 쪼개면 60분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올바른 거 4번밖에 되어 있지 않네요. 그쵸? 이거 골라내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다라는 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인초 어때요? 인초 없다고 했죠. 인월은요?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어요. 인초라든지 인월 같은 건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로 공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병목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전체 라인의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맞아요.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라인 밸런스 기법을 활용해서 해결해야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작업장의 능력 이상의, 여러분, 이하에 부하가 적용이 되면 공정의 흐름을 막아요? 안 막죠. 능력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죠. 능력 이상, 그죠?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 전체 공정의 흐름을 꽉 막게 되는 게 애로 공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네요. 뭐라고 바꿔야 돼요? 이런 지문이 맞으려면 이상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도 계산하는 문제는 어김없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라인 밸런스 효율뿐만 아니라 불균형률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라인 밸런싱을 구하죠? 작업장이 총 몇 개예요? 4개의 작업장이고요. 이 4개의 작업 중에서 Tmax가 뭘 뜻해요?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 몇 분? 30분입니다. 자, 각각의 소요 시간을 다 합산해 주면 되겠죠? 30분 더하기 27분 더하기 24분 더하기 18분. 자, 그러면 계산기로 두드려 볼게요. 30분 더하기 27분 더하기 24분 더하기 18분 해주면 99분이네요. 그쵸? 자, 요건 계산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99분 나누기 120분 나누기 해주면 어때요? 0.825가 나오고요. 100분율로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82.5%라는 얘기가 됩니다. 불균형률은요. 불균형률을 어떻게 구하나요? 자,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싱이 몇 퍼센트? 82.5%.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빼기 해주면 여러분 17.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하면 100이에요. 그쵸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정답 3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착한 거예요. 라인 밸런싱도 구하고 불균형률도 구하래잖아요. 그쵸? 문제 잘못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불균형률 구하라 라고 했는데 라인 밸런싱 효율만 구하고 정답 체크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자, 지트 16번 Just in time 7가지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분량의 낭비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원가의 낭비, 개선의 낭비, 인력의 낭비, 왜 시간의 낭비도 써놓죠? 네. 그런 낭비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따라서 분량의 낭비 또 뭐예요? 낭비의 뿌리가 되는 건 과잉 생산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재고의 낭비, 그죠? 운반의 낭비, 지금 나와 있는 분량의 낭비 또 뭐가 있죠? 가공 그 자체로도 낭비 한 5개 얘기한 것 같죠? 그죠? 네. 그 다음 동작하는 것도 낭비, 대기도 낭비 그쵸? 네. 7가지의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할인 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재고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네. 100개 사면은 세일해 준대요. 저도 저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요? 한 개 줄 때는 정가인데, 2개, 3개 사면요. 갑자기 30% DC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좀 쟁여놓는 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순환 재고라고 얘기하죠. 같은 말 뭐라고 하죠? 주기 재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할인 받으려고 주문 비용을 좀 줄여볼까? 할인 혜택을 좀 받아볼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고를 보유하게 되는 게 바로 순환 재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안전재고 하면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런 말표현이 항상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전재고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상재고. 예상재고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수요의 변화, 계절적인 수요의 변화, 가격의 변화, 파업 등을 예상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하는 것은 수송 중인 재고다 이런 말표현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동 중인 재고다 이런 말표현이 항상 핵심적인 단어로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와야 해요. 그렇게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재고는 같은 말 수송 재고라고도 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이 문제 이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고요. 자, 18번 문제 역시나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생산량, 그렇죠. 경제적 생산량이래요. 경제적 주문량, 경제적 생산량은 안 나와도 주문량은 항상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EOQ 산식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PI는 EDCP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단가 얼마인지 가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단가가 얼마죠? 100원이고요. 연간 재고 유지 비율이 어떻다? 0.2라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D는 뭐죠? 네, 연간 수요량 얘기하는 거죠. 2000개이고 곱하기 1회 주문 비용 CP, CP는 1회 주문 비용 얼마래요? 2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산이 되죠. 20분에 2 곱하기 여러분 2,000원 곱하기 200원 해주시면요 80만 원 나오네요. 그쵸? 우리 이렇게 해주면 얼마예요? 물론 나누기 뭐예요? 우리가 계산기를 갖고 왔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4만 이렇게 나오죠. 계산기에 4만이라고 뜨게 되어 있을 건데요. 지금 잘 따라오셨다라면 여러분 이 안에 루트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4만이라고 떠 있을 때 계산기에 밑에 그 숫자 키 중에 루트 키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루트 클릭만 해주세요. 루트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계산기에 어떻게 루트가 벗겨진 숫자 200이라는 그
그 숫자를 화면에서 만나보게 되실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자재 소유 계획 중 자재 소유 계획 활동 중에서 기준 생산 계획이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여러분 너무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준 생산 계획이 뭐죠? MPS. 그죠? 이렇게 기준 생산 계획에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MPS 하면요.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MPS 하면요. RCCP가 떠올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MRP 하면요. CRP가 떠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여기 있는 이 CRP는 아니에요. 고객관리란요. 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아, 여기 CRM이라고 들어가 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능력 소유 계획.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능력 소유 계획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MPS 하면요. 이런 RCCP가 떠올라야 됩니다. 러프컷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제조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까지만 확인해 보는 그런 모듈을 뭐라고 한다고요? RCCP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1번이 답이려고 하면요.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MRP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문제가 같이 결합이 돼서 참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MRP 전개에 의해서 생산된 계획이 얼마만큼 제조자원이 요구하는지 계산하려고 한다. 그런 모듈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CRP가 정답이 되겠지만 이처럼 MPS가 언급이 되면서 그 용량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RCCP. 그렇죠? 그래서 MPS 하면 RCCP, MRP 하면 CRP. 이렇게 여러분 제가 주입식 교육을 엄청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싶고요. 자, 20번입니다. 공급망 관리, SC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추진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의 효율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SCM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조업체부터 시작해서 도매상, 소매상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플리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체인이니까 동그랗게 그릴걸. 그죠? 이렇게 서플리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급망에 대한 관리다. 그죠? 이 공급망 관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화, 구매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여러분? 시장 변화의 대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SCM을 도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대응력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게 될 것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개별적 아니죠.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구매 비용도 절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이런 관리 정보를 아주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 변화에 맞대응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요. 증가시킬 수 있다,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표현이 맞는 것이지 감소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했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잘 건드리는 게 이런 통합적인 것을 개별적이라고 바꿔서 오답으로도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기출문제 몇 개만 더 풀어보셔도 충분히 만나보게 되는 문제니까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항상 피드백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홈페이지가 나타나 있을 텐데요.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 이론 끝났으니까 피드백도 끝났겠다. 뭘 해줘야 되겠죠? 실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점이 내가 누락이 돼서 오답이 나왔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쵸? 혹은 안 풀어봤다라면 지금부터 한 번씩 풀어보고 맞춰보러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꼭 활용도 높여주시기 바랄게요. 자, 모든 문제 풀어보고 확인까지 했으니 여러분 이제 실기 풀으러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하면요, 오답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정답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실 거예요.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그죠? 네. 실기 꼭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출문제가 A형부터 시작해서 D형까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A형의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젖어들어 있어서 아주 안일하게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죠? 느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바로 우리 실기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 힘들다라면 다음날 여러분 실기 들으러 꼭 오셔야 됩니다.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